안녕하세요. 소피아가 들려주는 동화의 소피아입니다. 오늘은 북극곰이 녹아요 라는 동화를 함께 읽어보고 독후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북극곰이 녹아요. 글 박종진, 그림 이중희. 북극곰이 녹아요. 능손이 씨는 화가입니다. 북극곰을 그리는 화가이지요. 정확히 말하자면 사라지는 북극곰을 그리는 화가입니다. 왜 북극곰을 그리세요? 북극곰은 내 식구거든요. 어린 시절 능손이 씨는 자신이 화가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사냥꾼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요. 북극곰을 잡는 사냥꾼. 아버지는 사냥꾼이었어요. 내가 그림 그리는 것을 무척 싫어했지요. 추운 북극에서 가족을 지키려면 사냥꾼이 되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따라 나서야 했어요. 얼어붙은 벌판을 가로지르며 사냥감을 찾아다녔지요. 때로는 이글루에 머물며 사냥감을 기다릴 때도 있었고요. 눈보라가 치는 날이었어요. 바다표범을 사냥해서 집으로 돌아가던 참이었지요. 능손이 엎드려라! 아버지가 차가운 얼음 바닥에 냉큼 엎드리며 나를 재촉했어요. 북극곰이었지요. 아주 큰 녀석이었어요. 아버지는 재빠르게 총을 겨누었어요. 나는 엉거주춤 아버지 옆에 엎드려 총을 겨누는 신용만 했지요. 아버지가 사냥하는 걸 지켜보려고만 했어요. 그런데 그만 아버지를 막아서고 말았지요. 아버지 잠깐만요. 아기 북극곰들이 있어요. 능손이 뭐 하는 거냐? 얼른 비켜. 쏘면 안 돼요. 엄마 북극곰을 잡으면 아기 북극곰들도 죽게 돼요. 우리는 이미 바다 표범을 잡았잖아요. 아버지는 잔뜩 화가 나서 내 어깨를 밀쳤어요. 이 한심한 녀석! 그러고는 눈보라 속으로 사라져가는 북극곰 가족을 쫓아 뛰었어요. 나도 벌떡 일어나 달렸어요. 아버지는 금세 북극곰 가족을 따라잡았어요. 총을 겨눌 수 있는 거리까지 좁힌 뒤 다시 얼음 벌판에 엎드렸지요. 탕! 총소리가 고요한 북극을 뒤흔들었습니다. 다행히 북극곰 가족은 무사했습니다. 총에 방아쇠를 당긴 건 능손이 씨였습니다. 북극곰을 살리기 위해 아버지보다 먼저 하늘로 총을 쏘았던 것입니다. 총소리를 들으면 북극곰들이 도망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전혀 엉뚱한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나와 북극곰들의 거리가 너무나 가까웠던 거예요. 엄마 북극곰이 나를 향해 무섭게 달려왔어요. 단숨에 삼킬 것처럼 입을 쩍 벌린 채요. 탕! 이번엔 아버지가 하늘에 총을 쏘았어요. 그리고 총으로 아기 북극곰들을 겨눈 채 다가갔어요. 총을 든 아버지의 손이 덜덜 떨리는 것 같았어요. 아기 북극곰들은 애처롭게 엄마 북극곰을 찾으며 울었지요. 꼭 나처럼요. 아버지가 주섬주섬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그러고는 울고 있는 아기 북극곰들을 향해 던졌지요. 말린 고기였어요. 아기 북극곰들은 몇 번 킁킁거리는가 싶더니 한두 번 울부짖었어요. 그리고 말린 고기를 우적우적 먹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던 엄마 북극곰이 아기 북극곰들에게로 달려갔어요. 함부로 총을 쏴서 꾸지람을 들을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아기 북극곰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내게 말린 고기를 내밀었지요. 구수한 고기 냄새가 코 속으로 스며들었어요. 순간 배가 고파졌어요.
그래서 냉큼 받아 질겅질겅 씹었지요. 그런 나를 보며 아버지가 말했어요. 음식도 나누어 먹었으니 북극곰과 너는 이제 식구구나. 능손이 씨는 그날 이후로 총을 쏘는 대신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북극의 아름다운 자연과 동물들을 섬세한 붓놀림으로 표현한 그의 그림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그림에 북극곰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북극곰은 내게 특별해요. 북극곰 덕분에 그림을 그리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내 식구잖아요. 식구를 잘 챙겨야지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내 그림 속 북극곰들은 힘이 넘쳤어요. 하지만 지금은 야위고 아프고 지친 모습이에요. 북극의 얼음이 녹아서 북극곰들이 살아갈 곳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나는 그림을 그리면서도 북극곰들을 위해 무언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능손이 씨는 북극곰에게 닥친 위험을 알리기 위해 아주 특별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북극의 얼음에다 북극곰을 그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능손이 씨가 얼음에 그린 북극곰은 일주일도 안 되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구가 뜨겁고 북극의 얼음이 빠르게 녹고 있다는 뜻입니다. 능손이 씨는 자신이 그린 북극곰을 오래도록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아 사라지면 그곳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들도 함께 사라집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이 동화는 실제 있는 기존한 작가를 토대로 그린 동화로 알고 있고요. 제 동영상 중에서 초반에 제가 라디오를 통해서도 한번 들려드려서 아마 실려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조금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동화인 것 같아요. 2월달 언젠가가 자연의 날인가? 뭐 이런 특별한 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날쯤 해서 읽었던 동화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는 능손이 씨처럼 뭔가 특별한 그림을 그릴 순 없지만 저희도 그 사라져가는 빙하, 또 지구 뜨거워져 가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면서 한번 활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북극곰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우리 오늘은 붓이나 이런 그림 도구, 평범한 흔히 쓰이는 도구보다는 오늘 이렇게 포크를 이용한 그림 도구를 활용해서 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저는 이걸 일부러 반을 잘랐어요. 이제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드리려고. 자, 일단 이쪽에다가 포크 그림, 이게 오늘의 제일 재미있는 활동 중에 하나죠. 자, 일단 흰색 물감을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이렇게 흰색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파란색 종이를 쓴 거는 북극의 빙하, 물론 온통 하얗지만 바다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색깔이어서 파란색을 썼고요. 크기는 자유롭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포크를 이렇게 뒤쪽에다가 이렇게 물감을 칠하시고요. 자연스럽게 그냥 일단은 전체적으로 북극곰의 얼굴을 표현할 거예요. 물론 얼굴만 해도 되고 몸통까지 해도 됩니다. 자, 종이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면 조금 더 활동하기 쉬울 거예요. 제 손을 돌리려면 좀 불편하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전체적인 테두리를 해주시고요. 자, 이걸 이제 덧칠해서 해주십시오. 덧칠할 때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뒤로 돌려서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자, 이 포크 그림은 조금 털, 뭉치, 이런 섬세한 털을 표현할 때나 동물 털 표현할 때 이럴 때 참 재미있게 활용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약간 색깔을 바꾸면 바꾸고 좀 이렇게 촘촘히 안 하게 되면은 뭐 밤송이가 표현될 수도 있을 거고요. 바닷속에 성게 같은 것도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은 좀 촘촘하게 이 사이를 촘촘하고 뾰족뾰족 몽글몽글한 느낌을 가져서 우리가 이미지로 보기엔 굉장히 귀엽고 사랑스러운 북극곰,
실제로 만나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동물이라고 할 만큼 포악스럽다고 하지만 자기를 보호하고 가족을 보호하려고 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들보들한 귀여운 북극곰의 이미지를 위해서 이렇게 안에는 좀 이렇게 채워주시고 바깥에는 이렇게 뾰족뾰족뾰족 몽골몽골몽골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잠깐 말리시고요. 이 말리시는 동안에 제가 그림 옆에다가 이면지를 갖고 왔는데 그림 옆에다가 보면서 할 거예요. 이 그림을 이 크기에 맞춰서 이렇게 귀, 입 정도를 할 건데요. 자, 어느 정도가 될까 대충 그림 사이즈를 보시고 이렇게 귀 그려주세요. 반 동그라미 귀엽게 조금 크게 그렸어요. 왜냐하면 검정색 테두리가 안 나오게 안쪽을 자를 거라 하나만 그려서 하나를 접어서 가위로 오릴 거예요. 자, 얘와 또 입도 이런 테두리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를 요거는 마르게 놔두고 요거를 오릴 겁니다. 자, 얘는 따로 오릴 거니까 잠깐 놔두고 얘는 반을 접어서 오리기 편하게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오려줍니다. 그래서 검정색이 안 보이게 저는 오립니다. 이면지로 활용할 거라 그린 쪽을 사용해야 돼서 검정색 테두리를 안 보이게 이렇게 잘 잡고 이게 지금 두 장이라서 잘 안 잡고 오리면 서로 다른 크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검정색이 좀 보이나봐요. 조금 더 잘라줄게요. 이렇게 되면 짜잔 이런 귀가 돼요. 귀를 여기다 이제 붙일 거고요. 이거는 입이지요. 입도 마찬가지로 검정색 테두리 안쪽으로 저는 자릅니다. 우리 친구들이랑 엄마 아빠도 이거는 자유롭게 저는 항상 말하지만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가 소재를 재료를 던져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이외의 활용도는 어떻게 변형도 가능하고요. 어떻게 덧붙여도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을 저보다 더 훌륭하고 좋은 방법을 생각해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아직 저는 하는 동안에 마르지가 않아서 이렇게 지금 붙이진 않을 건데요. 일단 얘는 자, 얘는 이런 이제 뒤에다가 풀칠을 해서 약간 여기 털이 보일 정도로 이렇게 가까울 정도로만 붙여줄 거고요. 자, 얘는 얼굴 안으로 쏙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붙인 다음에 자, 말을 하자면 이렇게 붙였어요. 만약에 붙였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해서 가운데 코를 그리고 자, 이렇게 되면 제가 이게 만약에 이게 밑에 물감이라면 이렇게 되겠죠. 코를 그리고 코 아래로 선을 내리고 여기다가 입 스마일 해서 표시해 주면 돼요. 눈도 자유롭게. 자, 이렇게 하면은 좀 띵 귀여운 눈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다가 조금 더 뭐 이렇게 눈썹으로 해줘도 되고요. 다양한 활용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활동을 해볼 거예요. 해봤고요. 나머지 이제 다 안 채워지고 마른 다음에 할 활동은 우리 친구들이랑 엄마 아빠랑 같이 활동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걸 지금 치우고 있는 이유는 저는 여기 나온 이게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너무 와닿아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서 끝내려고 합니다. 빙하가 녹아 사라지면 그곳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들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 수많은 생명들이 함께 사라지면 우리 같은 인간들도 결국에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엄마 아빠, 저도 엄마 아빠 부모로서 또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자연환경 교육을 많이 시키려고 해요. 우리 엄마 아빠도 우리 친구들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동화를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소피아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난 동화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